여러분,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혹시 모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정확한 정보와 든든한 조력자 아닐까요? 오늘 저희 로뱅크 팟캐스트와 함께라면 법인 파산 신청 비용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한 줄기 빛과 같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막연한 불안감은 이제 그만! 로뱅크가 여러분의 고민을 싹 날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법인 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법인 파산 신청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발생하나요? 로뱅크 전문가님,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법인 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보수와 법원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에는 착수금이, 법원 비용에는 예납금,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아하! 변호사 보수와 법원 비용! 이렇게 들으니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네요. 그럼 먼저 변호사 보수 중 착수금에 대해 자세히 여쭤볼게요. 착수금은 대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감이 잘 안 잡히는데. 변호사 보수는 채권자 수, 부채 규모, 사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담 후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660만 원부터 3,300만 원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채권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역시 사건마다 다르군요. 그럼 이 변호사 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 보수는 사건 위임 계약 시 50%를 먼저 납부하시고 나머지 50%는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 직전에 완납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 분할로 나눠낼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럼 혹시 성공보수 같은 건 없나요? 저희가 어려운데 성공보수까지 내야 하면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 파산 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 다행이다. 그럼 이제 법원 비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법원 비용 중 첫 번째는 바로 예납금인데요. 예납금, 뭔가 낯선 단어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납금이란 파산 선고 후 파산관제인의 보수로 지급되어 사용, 소멸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파산관제인 보수였군요. 그럼 이 예납금은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혹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예납금은 법원의 예납금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집니다.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별로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및 수원 회생 법원 지역의 경우 부채 100억 미만은 500만 원, 100억 이상 30억 미만은 1000만 원, 30억 이상은 1500만 원이 발생합니다. 단 서울 및 수원 회생 법원 이외 지역의 경우 부채 5억 이하는 500만 원, 5억 초과 10억 이하는 700만 원,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1000만 원, 30억 초과 50억 이하는 1200만 원, 50억 초과 100억 이하는 1500만 원, 그리고 100억 이상은 2000만 원이 예납금으로 책정됩니다. 와, 부채 규모에 따라 금액이 확확 달라지는군요. 그럼 예납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파산 신청할 때 바로 내야 하는 건가요? 예납금은 파산 신청 후 1주에서 2주 이내에 법원의 예납 명령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혹 기각될 수도 있군요. 정말 중요한 비용이네요. 혹시 예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좋잖아요. 네, 예납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주, 임원, 친척, 가수금 등 특수관계인이나 우호적 채권자의 부채를 최소화하여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역시 전문가님께 여쭤보길 잘했네요. 다음은 법원 비용 중 인지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대, 이건 또 뭘까요? 인지대란 법인 파산 신청료를 의미합니다. 신청료였군요. 그럼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비싼가요? 인지대는 900원으로 정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에? 900원이요?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네요. 그럼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인지대는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법원 비용의 마지막 송달료에 대해 알아보죠. 송달료는 또 뭘 의미하는 건가요?
송달료란 채권자들에게 법원 서류를 통지하기 위한 등기 우편료를 말합니다. 채권자들에게 보내는 우편료였군요. 그럼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 이하인 경우 약 28만 원, 10명 이하인 경우 약 36만 원, 20명 이하인 경우 약 52만 원, 30명 이하는 약 67만 원, 50명 이하는 약 98만 원, 100명 이하는 약 176만 원이 발생하며 채권자가 늘어날수록 송달료는 증가하게 됩니다. 와,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군요.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송달료 역시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럼 변호사 보수와 법원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없나요? 혹시라도 나중에 또 돈 나갈 일이 생길까 봐 걱정되는데 파산 신청부터 파산 종결까지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이런 법인 파산 비용들은 법인 자금으로 납부해도 되는 건가요? 네, 변호사 보수와 법원 비용 등 법인 파산 비용은 법인 자금으로 전액 납부 가능합니다. 그럼 회사의 예금이나 자산을 매각해서도 납부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회사의 자금이나 자산 매각 자금, 매출 채권을 회수한 자금으로도 모두 납부 가능합니다. 오늘 정말 알찬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덕분에 법인 파산 신청 비용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었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법인 파산 비용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천만에요. 법인 파산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며 복잡한 법률 절차가 동반됩니다.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사업 체계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회사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더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로뱅크로 지금 바로 전화 예약 후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저희 로뱅크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기를 로뱅크가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로뱅크 팟캐스트에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